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켄타로와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배우고 있는 거 아냐? 이 말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 3대에 걸쳐 이어온 농사 방식이 정말 최선일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초청장에 답장을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먹어보고 그때 판단하겠다. 전화로 참가 의사를 밝히자 담당자는 기뻐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켄타로에게도 연락했죠. 오랜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기로 했어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싶어서 켄타로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기뻐요. 아버지, 함께 갈 수 있어서 그날부터 한국 방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갱신하고 적당한 옷을 챙겼어요. 아내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평생 니가타를 떠난 적이 거의 없던 저에게 이번 여행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논에 나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빛 아래 서 있는 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희를 배신하는 걸까? 아니야. 더 잘 돌보기 위해 가는 거야. 마음속으로 논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보더라도 우리 논과 쌀을 위한 최선의 선택만 하겠다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마저 챙겼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이 여행이 올바른 선택일까? 67년 삶의 대부분을 한마을에서 보낸 저에게 이 모든 것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켄타로는 제 옆에 앉아 태블릿으로 한국 농업 기술에 관한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가끔 신기한 것을 발견하면 제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한국은 드론으로 논을 관리한대요. 물 상태, 병충해까지 감지할 수 있대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기계가 어떻게 농부의 경험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맴돌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의 높은 빌딩들을 보며 놀랐어요. 도쿄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대도시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켄타로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저녁 먹으러 가요. 호텔 뷔페가 괜찮대요. 피곤했지만 배도 고팠기에 동의했습니다. 호텔 1층에 있는 뷔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본 음식, 한국 음식, 서양 음식까지.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죠. 저는 한쪽에 놓인 쌀밥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얀 쌀밥이었어요. 켄타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한국 쌀인가? 켄타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밥을 조금 담았습니다. 한국식 반찬도 몇 가지 곁들였죠. 테이블에 앉아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졌어요. 쫀득하면서도 찰진 식감, 적당한 단맛, 고소한 향.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일본 고시 이카리와는 다른 종류의 맛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야? 옆에 있던 켄타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아버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70년간 쌀을 먹어온 제 입맛이 제 혀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음식은 맛있으신가요? 켄타로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이 쌀은 특별한 품종인가요? 직원은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가 섞인 말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일반 국산 쌀이에요. AI 재배된 거죠? AI 재배요? 네. 요즘 대부분의 농장이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운영되거든요. AI가 물, 비료, 온도를 조절해서 최적의 상태로 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계가 재배한 쌀이 이렇게 맛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제 인생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 설마 이게 우리 고시 이카리보다 낫다고? 중얼거린 말을 켄타로가 들었는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맛은 주관적인 거예요. 다른 거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쌀 농사에 바쳤고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한 숟가락의 밥이 제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켄타로는 이런 제 모습을 이해한 듯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기술, 변화, 혁신, 제가 그동안 외면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켄타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졌을 뿐이야. 켄타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숟가락의 밥이 제 인생 70년의 신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농업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넓은 논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논마다 작은 기계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켄타로에게 물었더니 스마트팜 센서라고 알려주었어요. 토양 상태, 물 상태, 기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거대한 드론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안내판에는 농업용 멀티 드론 병충해 감지, 비료 살포, 수확량 예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버지, 이런 드론 하나면 우리가 일주일 걸려 확인하는 논 상태를 하루 만에 체크할 수 있대요. 켄타로의 눈은 반짝였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계가 농부의 눈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동 모내기 로봇, 수확기, 자율주행 트랙터까지 농업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부스에서는 AI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영어와 일본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이 AI 시스템은 기상 데이터, 토양 상태, 작물의 성장 기록을 분석하여 최적의 농사 방법을 제안합니다. 물 공급량, 비료량, 수확 시기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계가 농사한다고? 우습군. 하지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제 먹었던 그 맛있는 밥이 바로 이런 시스템으로 재배된 쌀이라면 켄타로가 저를 다른 부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논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센서가 달린 작은 기둥들이 논 여기저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센서들이 24시간 논을 모니터링해요. 물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급수하고
병충해가 발생하면 즉시 알림을 보내죠.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밤중에 폭우가 내릴까 걱정되어 잠을 설치던 날들, 아침 일찍 논에 가서 물 상태를 확인하느라 허리가 아프던 시간들, 이 작은 기계들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니. 점심시간이 되어 박람회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비빔밥이었어요. 다양한 나물과 고추장이 섞인 화려한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한 입 먹자 어제의 그 맛이 다시 입안에 퍼졌어요. 같은 쌀이었습니다. 이 쌀도 AI가 재배한 건가요? 옆 테이블에 있던 박람회 관계자에게 켄타로가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식당에서 제공하는 쌀은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요즘은 일반 농가도 기본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점심을 마치고 다시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장비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허리와 무릎을 보조해주는 기계였습니다. 이 장비를 착용하면 70대 농부도 20대 청년처럼 농사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담이 80% 줄어들고 무릎 통증도 크게 감소합니다. 지연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니 정말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무릎과 허리가 아픈 날들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런 장비가 있다면, 켄타로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장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요즘 무릎 많이 아프시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농사일이 훨씬 수월해질 테니까요. 오후에는 더 깊은 기술적 내용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AI가 토양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후 변화에 맞춰 작물의 품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저는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날씨, 토양, 물,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분석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도 70년 농사 경험으로 비슷한 판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니가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고 AI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켄타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흥미로우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농업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좋아 보이지만 정말 이게 우리 쌀보다 좋은 쌀을 만들 수 있을까? 켄타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직접 스마트 논을 방문해보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농업의 미래라. 저와 같은 노인들은 그 미래에 설 자리가 있을까요? 방에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치코, 여기서는 기계가 농사를 짓는다.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고 센서가 물과 비료를 조절하고. 아내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놀랍긴 한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기술들이 정말 농업의 미래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걸까요?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스마트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넓은 논이 펼쳐졌어요. 언뜻 보기에는 일반 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푸른 벼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니가타의 논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차이점이 보였습니다. 논 곳곳에 작은 기둥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관제탑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농장 관리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농부라기보다는 회사원처럼 깔끔한 차림새였어요. 그녀는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국립농업기술원의 시범 스마트팜입니다. 약 5헥타르 규모로 모든 구역에 아아 센서와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관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 화면이 있었고 각 화면에는 논의 상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그래프와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화면들을 통해 논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분 함량, 온도, 흡수 농도, 심지어 벼의 성장률까지요. 켄타로는 흥미롭게 화면들을 살펴보았지만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논에 들어가 벼를 만져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실제 논으로 가볼 수 있을까요? 관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논으로 나가자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관리자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 센서들은 물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물을 빼고 가뭄이 들면 급수 시스템이 작동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직접 논에 들어갈 필요가 없나요? 대부분의 작업은 자동화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은 필요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매일 논에 들어가 힘들게 일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스템으로 70세 농부도 손 안 대고 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편리함이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몰래 논두렁 아래로 내려가 손을 담갔습니다. 흙을 한 움큼 쥐고 느껴보았어요. 촉촉하고 기름진 흙이었습니다. 좋은 흙이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70년간 농사를 지으며 다진 감각이 이 흙의 질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촉감, 코에 닿는 향기, 눈으로 보는 색깔, 이런 것들을 기계가 느낄 수 있을까요? 관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 토양 상태를 확인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손으로 흙을 만져봅니다. 기계의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도 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군요. 이어서 드론 시연이 있었습니다. 작은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며 상태를 촬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불과 10분 만에 5헥타르의 논을 전부 스캔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걸어도 확인하기 힘든 면적이었어요. 이 드론은 벼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병충해가 발생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필요한 부분에만 약을 뿌려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죠. 켄타로가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수확량은 어떤가요? 일반 농법보다 많은가요? 평균적으로 30% 정도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정성이에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해 니가타의 수확량이 30% 감소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수확기를 보러 갔습니다. 자율주행 수확기가 정확하게 논을 가로지르며 작업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이 수확기는 GPS를 통해 센티미터 단위로 위치를 파악합니다. 벼의 상태에 따라 속도와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죠. 관리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찍었습니다. 화면에 이 논의 모든 정보가 표시되었어요. QR로 논의 성장 기록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심었고, 어떤 비료를 얼마나 줬는지, 기온은 어땠는지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그 기억도 제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겠죠. 하지만 이 디지털 기록은 영원히 남아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는 농부들끼리 공유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농부들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사는 언제나 개인의 경험과 지역 지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단 지성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마치 수천 명의 농부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과 같았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가는 길, 켄타로가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웠다.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 켄타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논, 센서, 드론, 데이터. 이 모든 것이 농업의 미래라면 저는 그 미래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술들이 제가 평생 사랑해온 논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일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긴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은 마치 제 마음처럼 드넓고 깊었어요. 뭔가가 변했습니다. 제 안에서요. 켄타로는 제 옆에서 조용히 태블릿으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프로필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제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피, 같은 뿌리 하지만 다른 생각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 켄타로. 네,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우리 쌀로 밥을 지어 먹자. 켄타로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아버지, 니가타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켄타로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번 여행이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놀라웠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그들의 방식에도 배울 점이 있더구나. 켄타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 미치코가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어요. 어땠어요? 한국은 이야기할 게 많아. 우선 씻고 저녁 먹자. 저녁 준비가 되는 동안 제가 켄타로에게 제안했습니다. 한번 같이 밥을 지어보자. 켄타로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저는 부엌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우리 쌀로 한번 제대로 지어보자. 내 말이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켄타로와 함께 쌀을 씻었습니다. 투명한 물이 흐려지고 다시 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제 손가락 사이로 굴러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쌀은 물을 너무 많이 씻으면 영양이 빠져나간다고. 3번이 적당하다고 했지. 켄타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물 양도 중요해. 손등으로 재는 거야. 이렇게 제 오른손을 쌀 위에 얹어 수를 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켄타로도 따라 해보았어요. 밥솥에 쌀과 물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거실로 나와 한국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람회에서 본 기술들, 스마트논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있었던 쌀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맛있었어요? 미치코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웠어. 처음엔 믿기 싫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지. 밥이 다 되었다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갓 지은 밥을 담았어요. 하얗고 윤기가 도는 밥알들이
그릇에 수북하게 담겼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끝으로 한국에서 먹었던 밥맛을 떠올리며 비교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졌다. 진짜 좋은 쌀이군. 켄타로와 미치코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적 없는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우리 쌀도 맛있어. 하지만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켄타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안도와 기쁨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켄타로에게 제안했습니다. 논에 좀 가보자.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논두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논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벼들이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이 논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의 것이었어. 70년 동안 나는 이 논을 위해 살아왔지. 켄타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우리 논에도 센서 하나 달아보자. 켄타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래. 처음엔 작게 시작하자. 너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켄타로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농업 기술 관련 일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아버지의 경험과 제가 배운 기술을 합치면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려 하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땅을 위해 같이 해보자. 나의 경험, 너의 기술, 좋은 조합이 될 것 같구나. 노을이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지, 어떤 센서부터 시작할지, 이웃 농가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변화가 제가 사랑하는 논을 위한 것이라면 말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켄타로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농업 기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었죠. 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이장님 앞에 앉아 말했어요. 기술 도입 회의를 열었으면 합니다. 마을 농가들과 함께요. 이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던 제가 갑자기 기술 도입을 이야기하다니요. 다나카 씨가 직접 그런 말을 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국에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봤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주민회관에서 회의를 열겠습니다. 며칠 동안 켄타로와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스마트팜의 장점, 단계적 도입 방안 등을 정리했어요. 켄타로는 컴퓨터로 멋진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드디어 회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주민회관에는 마을 농가 대부분이 모였어요. 제 나이 또래의 노인들도 많았고 젊은 농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장님의 소개로 제가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제가 70년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경험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왔습니다. 기후변화, 인구 감소, 국제 경쟁,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먹어본 쌀,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노인들이 고웃음을 쳤지만
점차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몇 개의 논에 기본적인 센서를 설치해 물 관리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켄타로가 나서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비용, 효과,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죠. 설명이 끝나자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배우기 어렵지 않을까? 정말 수확량이 늘어날까?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동년배 농부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토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은 항상 전통을 중시했잖아.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변화를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고 좋은 농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마을에서 가장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노농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 내 논에도 그 센서라는 걸 달아볼까 해. 그 말에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몇 명에 불과했지만 곧 대부분의 농가가 최소한 시범적으로라도 기술 도입을 시도해보겠다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때 이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이 앞장서니 모두가 따르는군요. 역시 전설적인 농부답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설적인 농부라는 별명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우리 마을 10여 개 논에 첫 센서가 설치되었습니다. 켄타로가 주도하여 기술 지원을 해주었고 저는 농부들의 의문에 답하고 격려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논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드론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켄타로가 마을 논의 상태를 점검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햇살이 드론의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벼와 하늘을 나는 드론,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켄타로와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세 잔의 술을 따르고 건배했어요. 건배,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젊은이의 것이 아니다. 용기를 낸 사람의 것이다. 저는 켄타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먹은 밥 한 숟가락이 나의 70년을 바꾸었다. 켄타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